네, 저는 수원 천촌동에 있는 돌멩이 숲 그림 책방 대표 이예리입니다.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는데 이 정도도 안 돼? 근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어차피 계약은 2년을 했고 2년 동안에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생각해서 뭐 멤버십이든 아니면 뭐 10% 할인을 해서 고객을 더 많이 모으든 아니면 뭐 희망 도서 바로 대출제를 나도 서점 인증 제도로 받아서 해보든 뭐든 해보자. 그럼 지원 사업도 받을 생각이 처음엔 없었지만 이것도 해보고 뭐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보면서 이제 저의 성장이 사실은 가장 크죠.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의 성장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멤버십 제도였어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책을 다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유료 도서관 같은 개념이네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책을 파는 서점이기는 한데 여기 와서 아이들이 5만 원을 내면, 한 달에 5만 원을 내면 그냥 와서 책을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마다 횟수는 상관하지 않고 그 한 회당 1시간 내로 책을 보고 뭐 학원을 갔다가 또 오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멤버십을 하게 된 거죠. 우선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아 그렇구나 조금 지식적인 부분으로는 습득 정도는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맺어진 멘토 서점이라든지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거 뭐 세금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배님들한테는 좀 긴밀하게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때 같이 졸업한 8기 수료생들이랑은 지금 같이 창업을 해가다 보니까 서로 나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 공유하는 게 되게 잘 맞고 좀 그 창구가 돼요. 서로 이게 한계 창구가 돼요. 그래서 만난 그런 네트워킹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지난 5월 30일 의왕시 서점 스밈트임에서 경기서점학교 네트워킹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경기 서점학교 8기 수료생이고요. 그리고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스밈트임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간 꿈틀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서점학교 8기 졸업생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경기 서점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모임을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영님의 책방 스밈트임에서 만났습니다. 세영님과 같이 커피와 책방을 운영하는 아름님과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책방 오픈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수정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창업 전과 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책을 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어디다가 써놨거든요. 여기저기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 책 추천받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책을 추천받고 싶은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책을 좋게 읽었는지 뭐 드라마를 좋게 봤는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느낀 어떤 감정 때문에 그게 좋았는지 그런 거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독서 모임도 더 먼저 시작한 분이 대표님이 제일 더 먼저 했고 그럼 관심이 없었는데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게 된 게 독서 모임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냥 추측을 하면은 책방을 열고 싶은 분들은 책방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해야 이 서점 운영하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잘 끌어가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니까 저도 책을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서 모임 하는 것도 되게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다르죠. 계속 매장을 운영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스템 되게 맞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 모객할 때 제가 당근마켓에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당근마켓 되게 카톡 인증을 많이 하거든요, 음. 독서 모임에. 강사님 섭외하거나 이런 전화 오는 것도 뭐 프로그램 보고 전화하는 것도 저는 인스타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 보고 많이 저는 중심이 인스타그램이고 어, 네이버를 많이 챙기려고 해요. 이제 또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또 궁금하고 이제 저는 힘든 게 그러니까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전에 세영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던 건데 이렇게 경기 서점학교에서 모임도 생기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면 솔직히 창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월세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쁘고 지금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때도 이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러면은 뭐 2명이나 3명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오픈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시선 선택이에요. 내가 전부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내려놓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근데 혼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조율해서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는 쪽으로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방향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반반씩 이렇게 위임을 하고 둘 다 뭐 감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힘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장점을 기대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나름인 것 같아요.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안 해보고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그거 궁금하긴 해요. 저한테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커피도 같이 해. 제가 커피 엄청 많이 사 먹거든요. 그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커피를 같이 팔아라. 근데 저 같은 구조는 절대 펜시도 안 갖다 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제 그 계속 만지면 안 되니까 이제 커피까지 같이 하는 게 어떠신지 근데 궁금해요. 이게 참 책과 커피 손님이 동시에 왔어요. 그럴 때가 많이 곤란하죠. 사실. 저희 매장이 카페랑 같이 하는데 저도 네. 혼자 운영하잖아요. 음. 저희는 일단 매출 같은 게 기본적으로 커피 내리는 동안에 그쪽에 서버 있으니까 가서 책 한번 보시고 오시면 제가 커피 준비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가서 보고 뭐 어떤 책 있나 보고 호기심도 좀 생기나 봐요. 장벽이잖아요. 책방이라는 곳이 그냥 누구나 쉽게 들어오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가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오프라인에도 살아나가야 되고 여기에 굳이 와서 책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저는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을 잘 소개하면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 우리 요새 하는 말이 복합 문화 공간인 건데 저는 그것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서점에서 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좋은 삶을 바란 것 같기는 해요. 가장 고민했던 거는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어떤 물건들을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저는 서점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카페를 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책방을 창업하려면 힘든 부분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창업 방법 이런 걸 모르는데 이 모임에서 탈퇴를 하면 정말 너무 막막할 것 같거든요. 저는 책방을 창업할 때 왜 책방이 하고 싶은지 왜 책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에 애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준비를 많이 탄탄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직접 이렇게 뵈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구나 하니까 더 약간 창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 좋은 음악을 선정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주문해둔 책을 배송받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책은 작은 상처에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 독서 클럽이 있어서 이제 자리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독서 클럽 오는 아이들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좀 많아요. 14명 친구들이. 이제 이게 연휴 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보내세요. 오늘 1, 2학년 독서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읽고 같이 활동하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스민 트임에서 만났던 수정님은 돌멩이 스프의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며 들리신 것입니다. 아니면 하린이랑 하연이 이쪽으로 올래? 그래. 저보고 왜 강의 안 하냐는 말씀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없고 지원을 못 받는 상태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약간 시간도 별로 없고 지원에 쏟을 만한 에너지가 혼자 하다 보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거에 저는 좀 집중하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장을 여고 마당을 여는 거니까 우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하실 수 있는 우리 동네 분들 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숨은 약간 고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멩이 스프에서 매주 토요일날 어린이들과 함께 북클럽 수업 진행하고 있는 안일주라고 합니다. 아이랑 같이 방학 때 친구들 모아서 책 동아리 수업하다가 또 인연이 되어서 돌멩이 스프에서 같이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서점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지난 겨울에 돌멩이 스프가 문을 열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공간을 혹시 대여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흔쾌히 아이들 책 관련돼서 활동하는 거니까 공간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여기서 저희 아이들이 지난 겨울 2달 동안 굉장히 즐거운 책 동아리 수업을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함께 합동 작품 그림 그리기와 투명 액자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진행되면 반응이 더욱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빨리 책 읽고 놀고 싶어. 프로그램을 참관한 수정님은 더욱 궁금한 것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책방 창업, 운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위치를 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는 것, 외부 강사와 함께 문화공간으로서의 책방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육과 네트워킹 만남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책방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작은 책방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서점학교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에 놀랐고 또 다른 네트워킹을 위해 중대형 서점을 함께 투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서점학교 네트워킹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점 투어를 준비하던 중 용인의 동백문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작은 책방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큰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를 바라며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네, 여기 용인 동백문고인데요. 저희 작은 서점이라서 좀 큰 서점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배울 게 있으면 좀 하려고 같이 모였어요. 저희가 로망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는 생존으로 시작한 서점이라서 좀 보고 배울 게 좀 많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다행히 대표님은 친절히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네트워킹 자리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동백서점 대표님께 물어봤습니다. 책 유통에 대한 내용, 반품에 대한 내용, 큰 서점과 작은 서점들의 역할과 연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직비하거든요. 매일 와요. 그렇게 밤 12시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교보는 한 12시 정도 오고요. 북새는 한 2시, 출력은 한 3시, 4시 정도. 그 사람이 직접 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독립 책방들이 사실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택배로 오죠. 택배로 와서 문제인데 그 사실 같은 지역별로 어느 한 거점 서점 만들면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그냥 직배로 타입해갖고 뭐 교보가 됐든 북생이 됐든 그 대신 누군가 또 찾아러 가야죠. 근데 매일 받는 거하고 며칠에 한 번 받는 거하고 크거든요. 손님들이 며칠 있다 오라 하면 거의 안 오거든요. 그 교보는 그러니까 이게 뚫는 거는 저도 해보니까 막상 서점을 딱 열었는데 그 담당자 연락하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번거롭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제가 책방을 저도 열었더라고요. 근데 책을 받아야 되니까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장 편한 데를 저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제 그냥 생각으로는 만약에 뚫으려고 하면 연합해서 뚫는 게 제일 좋거든요. 코드를 각자 하면 계산서가 복잡해지거든요. 협동조합 만들어갖고 이거는 그냥 그 영리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 이익을 안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보에서 협동조합 받아갖고 협동조합 조합원이면 한 5, 6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 방법으로. 일종의 책방 네트워크가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으로 거래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70%다. 그럼 책방 네트워크 그거보다는 65 정도 이렇게 좀 싸게 준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직배가 문제거든요. 직배가 되면 진짜 좋거든요. 또 교보에서 연락 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서점 인증을 받으면 연락이 와요. 이제 납품할 조건이 돼버리니까 많이 넣을 땐 근데 그럴 때 같이 뚫어보는 것도 할 수 있을 땐 뚫어보는 그렇죠.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교보는 적립금이 있지 않나요? 맨 처음 적립금 보증금 쪽으로 보증금 있죠. 아 그래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북새는 우리가 보증금이 아니고 적립금을 넣으면 거기에서 차감이 돼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교보문고는 이제 그 보증금 보증금은 자체가 그렇죠. 그냥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좀 다르긴 하네요. 저 예전에 좀 1,000만 원 단위로 들었었는데 저도 네네네. 한 1,000원. 저희는 담보 잡혔죠. 보증보험을 끊어야 돼. 보증보험이나 담보. 보증보험을 끊어야 돼. 또 그 만약에 후계열제여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후결제죠. 작은 책방이 좀 다른 게 그 반품 부분이 저희는 반품이 또 한 권씩 주문하거나 책을 그러기도 하지만 반품 자체가 굉장히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교보나 북센에서 매달 이제 기간 반품해 갖고요. 네네. 출판사 거래 종료되거나 뭐 이런 데 연락이 와요. 아, 그러면 그거 보고 매달 뽑거든요. 매달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그냥 하면 다 받고요. 반품 이제 불가 또 주문할 적에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반품만 되는 거죠. 예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문 금액의 2%만 반품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점 서점에 갖다 줘도 그거를 가지러 가게 되면 맞아. 그래서 배달하는 분을 한 번 딱 해갖고 그분이 이제 다루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서점과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중형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있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선제 조건이 서점들끼리 먼저 만나서 얘기가 그렇죠. 나와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일반 서점하고 독립 서점하고 이제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맞아. 그 같은 이 목표가 하나 생기면 괜찮거든요. 책으로 먹고 사는 가능하고요. 먼저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참고서를 처음에 유통을 했었어. 그 도매상 그게 네네. 근무도 했었고요. 뭐 그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행본보다 참고서를 먼저 지었죠. 매출의 한 60, 70%가 참고서였으니까요. 저는 제 생각은 참고서가 미끼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림책 파는 데들은 애들이 네네. 없으셔. 아, 근데 애들은
무조건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요. 참고서가 필요하거든요. 있으면 저는 도우게 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이제 본인의 이쪽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생존이 만약에 결부된다 하면 어차피 저희도 이렇게 큐레이션도 사실 믿기잖아요. 이걸 오게끔 하는 어떤 포인트인데 그 믿기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만약에 생존이 되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독립서점들이 제 개인 생각은 종합서점으로 좀 갔으면 싶은 생각을 왜냐면 그래야 서점이 유지가 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서점을 하려고 해서 그 책을 팔아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동네 서점은 동네 서점대로, 좀 중형 서점들은 중형 서점대로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동네 서점들끼리도 잘 안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보면은 너무 개성들이 강하시기도 하고요. 좀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뭔가 같이 해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지금 처음 시작한다 하면 안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리 도 답이 안 나오거든. 유의돈 투자해갖고. 물론 그 자체는 문구가 지금 책하고 매출이 8대2, 책이 80%. 그 대신 이제 저기가 또 예쁜 거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또 와요. 와서 또 책으로 또 유입이 되고. 반품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책은 신간이 매일 하루에 100종 이상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한다는 하면 장사를 못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출판사에서도 신간이 계속 홍보도 들어오면 하고.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받을 공간을 그럼 반품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처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어쩔 수 없는 그 구조를 선택한 거죠. 중대형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저희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지녀야 될 역할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었다가요. 괜히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일단은 몇 년 이제 한 4년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서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한테. 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죠, 저희한테는. 네, 저희가 일반 서점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죠, 그 점에. 그 다음에 이제 10군데 서점이 있는데 하나씩 죽으면요. 나중에 이제 큰 데가 들어오기 쉬워요.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네. 그래 되면 이제 그냥 대기업들이 그냥 독점을 하는 상황이 오죠.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동백문고를 우리 그 수료생들이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입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요. 우선은 창업을 하게 되는 입장 차이도 좀 달랐고요.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생존, 살아남아야 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탁월하죠. 조금 더 제가 볼 땐 유연한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서점은 나만의 색깔, 그다음 나의 가치관, 그다음 나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야 해. 그리고 조금 가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또 그게 그 책백만의 색깔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가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큰 서점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은 역할이죠. 작은 서점이 나설 수 없는 그 역할을 큰 서점이 나서서 긴밀하게 좀 저희 작은 서점을 끌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약간 저희의 반패막이 또 되어주면 너무 좋은 거죠. 저도 그림 책방이다 보니 문제집을 절대 안 하려고 한 거죠. 뭐 굿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백문고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미끼 상품이 진짜 될 수 있어요. 이걸 문제집으로 인해서 와서 다른 책을 볼 수도 있고 해서 문제집을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꾸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 생각도 나고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부닥칠 때마다 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돌멩이 스푼은 오늘도 아침에 문을 열고 음악을 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독서 모임이 있는 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좀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멤버십 친구들과 매일 마주합니다. 책을 주문하고 받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 책방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이 생기게 하는 게 어린이예요. 이 어린이를 제가 길러내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 그런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일하고 6시 넘어서 올 때 제가 조금 더 봐줄 수 있고 이런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느낄 때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하고, 아이들도 일부러 그냥 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학원에서 저희 여기 왔다가 꼭 가기도 해요. 그만큼 약간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저는 그럴 때 이게 내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힘든데 좀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마인드에 있어서 내가 가져가야 될 부분, 내가 꼭 지켜야 할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없어서 그걸 계속 뭐랄까 부닥치면서 느껴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내가 꼭 이건 지킬 거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이런 거보다 뭐든 좀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오픈했을 때 가장 저는 쉬웠죠. 여기 이 위치에 무조건 해야 한다. 여기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치 선정에 대한 고민, 가장 내가 잘 아는 공간에 어떤 서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서점을 낼게 어느 위치를 찾아보자 이거보다는 이 공간이면 딱 서점 내면 너무 좋은데 이런 공간에 저는 서점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반은 성공하는 것 같고요.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을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어린이 멤버십 노 다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그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이를 위한 곳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선 열어보자 했어요. 왠지 또 정말 필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의 월세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못해도 20명은 오겠지. 그럼 5만 원이 20명이면 100만 원이니까 월세는 된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멤버십 제도, 내가 이 공간에 어떤 걸 하면 꼭 되겠다. 월세 정도는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2년,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창업 초기에는 그런 마인드와 위치 선정, 그다음 내가 꼭 지녀야 할 뭐 가치, 그다음 색깔, 이 부분은 생각하고 가면 너무 좋겠죠. 경기 서점학교를 통해 책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